우리 세상이 아주 큰 문제에 부딪히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마치 거대한 할 일 목록처럼요.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 계획에 관한 겁니다. 인류가 가장 큰 숙제인 빈곤과 불평등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배우고 또 때론 실패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숫자 1%.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옥스팜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단 1%의 사람들이 나머지 69억 명,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도 2배나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격차죠?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사실 이런 충격적인 불평등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첫 번째 시도는 과연 어땠을까요? 성공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을까요? 때는 2000년, 새로운 세계가 막 시작됐을 때였죠.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하나의 목표 아래 똘똘 뭉쳤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통합 빈곤 퇴치 계획, 바로 새천년 개발 목표, 우리가 MDG라고 부르는 것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뚜렷했습니다. 15년 안에, 그러니까 2015년까지 정말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수를 딱 절반으로 줄이겠다. 아주 대담하면서도 한 곳에 집중한 목표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1990년에 개발도상국 인구의 거의 절반, 47%가 절대 빈곤에 시달렸는데 2015년이 되니까 그 비율이 14%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목표를 이룬 걸 넘어서 초과 달성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MDG는 마치 아주 강력한 손전등 같았어요. 한 곳을 정말 밝게 비추는 동안 다른 중요한 곳들은 어둠 속에 그대로 남겨두었던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자면요. MDGs가 그냥 전화랑 문자만 되던 옛날 피처폰이라면 그 후속 계획인 SDGs는 모든 게 연결된 지금의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MDGs가 가난한 나라 좀 돕자는 식이었다면 SDGs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다라는 관점으로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MDGs는 빈곤을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기회,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같은 것들은 놓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는 방 안에 있었는데도 아예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더 크고 더 대담하고 더 똑똑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가 등장하는 거죠. 무려 17개의 목표로 이루어진 인류의 새로운 할 일 목록입니다. 이 17개 목표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사람, 지구, 번영, 평화,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큰 기둥으로 아주 꽉 묶여 있거든요. 어느 하나만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죠. 가난을 해결하려면 환경을 지켜야 하고 평화가 없으면 번영도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자, 오늘은 이 17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목표 2가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목표 1번, 빈곤 종식과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목표 10번, 불평등 감소입니다. 목표 1번을 보면 이제 빈곤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바로 다차원적 빈곤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하루에 얼마 버는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 못 가거나 아파도 병원에 못 가거나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까지도 전부 빈곤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이죠. 그리고 목표 10번, 불평등 감소. 이건 그냥 격차를 줄이자 같은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에요. 가장 가난한 40%의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나게 하고 차별적인 법이나 정책은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죠. 한마디로 시스템 자체를 더 평등하게 뜯어고치자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멋진 계획 과연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특히 전 세계가 멈춰버렸던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각 나라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2022년 옥스팜 보고서가 그 답을 들려줍니다. 결과는 좀 냉혹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부자들은 오히려 자산이 더 늘어났는데 많은 나라들은 보건이나 교육, 사회보장 같은 꼭 필요한 지출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불평등의 골이 위기 속에서 더 깊게 패인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불평등을 개선한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보건이랑 사회 안전망 같은 공공 서비스 지출을 늘려서 OECD 국가 중에서 순위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세네갈이나 팔레스타인처럼 부유하지 않은 나라들도 정착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세네갈의 사례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결국엔 정부의 선택이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회보장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불평등 해소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리더십이 있을 때 진짜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MDG에서 SDG로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배운 게 뭘까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죠. 이제 빈곤 퇴치는 불평등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걸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옥스팜이 내놓은 해법은 아주 명쾌한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어요. 먼저 1단계, 부유층과 대기업에 제대로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2단계, 그 돈으로 교육이나 보건처럼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죠. 마지막 3단계,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에 소박했던 목표에서 시작해서 2030년을 향한 거대한 약속까지 인류의 할 일 목록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공동의 계획이 과연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남은 시간,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